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박태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원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알려주신 대로 정말 유병장수 시대 내 보험 알맞게 가입이 돼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우리나라 선진국처럼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언제 진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작년 12월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고령 사회에서 네. 이제는 초고령 사회로 완전히 넘어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병장수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가요? 매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문제를 제가 주지로 들고 나와서 좀 죄송하지만 꼭 체크를 해보고 노후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0, 50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현재 보장이 과하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정작 보험의 필요성이 더 큰 노후에 이렇게 가입된 보험들을 과연 안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드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은데, 즉 다시 말해서 의료비를 사용해야 할 비용들이 미리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작 보험들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험 유지가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후에 보험 유지가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노후에 병원을 많이 가게 되니까 그때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연평균 진료비를 2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성질환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의료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의료보험과 그리고 실손의료비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보험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건강보험, 의료보험은 뭔가 소득이 있을 때까지 낼 것 같고 또 실손의료비는 제가 돈키호테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평생 내야 된다. 네, 좀 표현을 격하게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 다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해야 돼요. 이 건강보험도요? 의료보험도요? 네, 맞습니다. 노후가 되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인데 의료보험과 실손의료비를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시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기를 미리 예측을 해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꼭 70대를 곧 70대를 앞둔 두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인지 체크해보자입니다. 네. 일단 박태훈 전문가가 곧 70대를 앞둔 두 노부부의 사연을 통해서 한번 오늘 솔루션이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로 짚어주신 게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인지 체크해보자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사연과 또 솔루션 또 보시면서 이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함께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 맞게 사연을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남편은 70세라 얼마 전 소일거리까지 모두 은퇴해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저는 소일거리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 국민연금과 제가 버는 수입이 전부이다 보니 매달 생활비가 충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저까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저희 부부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담당 보험 설계사가 보험도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부부 모두 수입 활동이 곧 끝나게 되시면 연금으로밖에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주시겠어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 모두 일을 하고 계셨어요.
남편분의 수입이 210만 원이고 사연자분의 수입이 160만 원에다가 그리고 노령연금 30만 원까지 받게 되면서 400만 원으로 생활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남편분이 퇴직을 하시고 연금을 8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노령연금 30만 원에 사연자분의 수입이 160만 원이 더해지니까 2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4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줄어든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인데 어떤 또 변화가 생기냐면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던 남편의 건강보험료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2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입은 250만 원 정도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고 계신 상황이에요. 게다가 사연자분도 길어야 1년 반 정도를 더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럼 1년 반 이후 70세 이후가 되면 수입이 없어지고 국민연금 5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반 이후에는 수입이 160만 원인데 건보료를 빼고 나면 20만 원을 차감하고 나면 실질적인 소득은 140만 원 정도로 되다 보니 무척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00에서 270으로 준 것도 정말 많이 줄었다라고 생활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느끼는데 이제 곧 140만 원으로 생활을 하셔야 된다면 정말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게다가 최근 더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신 거는 두 분이 실손의료비만 해서 각각 20만 원씩을 내고 계세요. 남편분은 나머지 보험은 납입이 끝났지만 사연자분의 보험은 모두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제안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생활도 생활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실손의료비도 내야 되고 추가적인 보험들도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40대이신 아드님이랑 따님 모두 상환이 돼서 가족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가족 상담까지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정말 온 가족이 노후까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곧 수입 활동이 끝나는 60, 70대 부부의 사연을 살펴봤죠. 작년까지 400만 원대 소득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한 270 정도가 되셨고 내후년이면 아예 14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근데 140만 원에서 실손 보험료가 이미 40만 원이 빠지면 100만 원 가지고 생활비 각종 보험료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서 가족 모두가 비상사태다 하고 아마 상담을 오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과연 길을 알려주셨을까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다행히 두 분의 거주 문제는 해결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4억 원 정도 됐는데 부채는 없는 상황이었고 현금은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혜님, 네. 혹시 뉴스에서 과거부터 많이 나온 얘기지만 하우스 푸어족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뭐 카푸어도 있고 네. 하우스푸어. 집은 있는데 네. 정말 집만 있고 네. 다른 거는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게 어려운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말씀하는 맞아요. 거겠죠? 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수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됐고요. 부모를 부양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산은 부동산이 전부인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네. 이 세대가 이루어야 될 목표였던 거죠. 하지만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자녀들이 부양을 해줄 수 없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죠. 네, 주택연금 저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주택연금이 어떤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 내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택연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50% 정도를 대출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면서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50%는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50%를 초과한 그러니까 즉 오래 살다 보면은 그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네네. 초과하더라도 50%는 돌려받습니다. 아, 네. 네, 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주택연금 계산기가 있어요.
두 분이 현 시점부터 받게 되면 약 94만 원 정도를 종신토록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거는 좀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인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이 부동산을 꼭 쥐고 있고 싶어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자산이잖아요. 평생 이거 지켜왔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아들 따님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 뭐라도 하나는 주고 가시고 싶어하는 게 우리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분들 다 모였었잖아요. 가족분들 아들 따님 분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주택연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부모님께 조금 약간 용돈이라든지 생활비 지원이 불가하니까 대신 부모님 집은 부모님들이 좀 마음껏 네. 좀 처리를 하셔야 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연금으로 수령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효자 효녀시네요. 그래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돈이 내 돈이고 부모님 집이 내 집이다 이런 또 우리나라의 문화상 또 그런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이렇게 상담을 가족 상담을 하기 전까지 네. 우리 부모님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라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작 사연자분 부부분들도 지금이 와서 이런 상황을 깨닫게 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연금을 비롯한 노후 소득이 이제 곧 140만 원밖에 안 돼서 걱정이 많아지셨는데 다행히 거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집으로 연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알려주셨어요. 네. 자, 그렇지만은 일단 요 소득이 140에서 뭐 지금 실손 빼고 나면 100만 원인데 거기서 생활비랑 또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역시나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모두 실손의료비가 1세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네. 물론 자기 부담금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의 부담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 각각 실손의료비 20만 원을 4세대 실손의료비로 변경을 해드리면서 사연자분과 남편분의 실손의료비가 각각 5만 원으로 정도로 변경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실손의료비의 차이만 30만 원이 됐죠. 그리고 사연자분의 종합보험은 암 2천만 원, 뇌혈관 1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1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좀 적정 수준으로 보장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납, 20년 납이 아닌 10년 납 정도로 90세 만기로 보험료는 8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10년 납이어서 조금 보험료가 비싸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 할부 기간이 줄어드니까 네. 그만큼 보험료가 조금 20년 납보다는 부담이 조금 될 수는 네.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단기간에 납입을 하면서 그것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이거는 꼭 내가 꼭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간병보험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5만 원으로 간병보험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도 또 자제분들 걱정이 앞서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 엿볼 수가 있었고요. 일단 실손에서 두 분이 30만 원 줄이셨고 간병보험은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연에서 들었듯이 박태훈 전문가님 만나기 전에 이미 갱신형 보험을 좀 바꿔라라고 리모델링 제안을 받으셨다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제안 자체가 좀 부담이 큰 거였으니 또 박태훈 전문가에게 또 찾아오셨겠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 제안을 받았던 보험료만 종합보험 20년 납으로 15만 원이었고 간병보험이 7만 원이었어요. 게다가 실손의료비를 변경까지는 제안을 안 받으셨다고 해요. 두 분이 실손의료비만 40만 원인데다가 그러면 총 보험료가 다 합쳐지면은 57만 원. 네, 그 정도 되는데 원래 얼마였죠? 원래 원래 총액이 어느 정도였죠? 실손의료비 40만 원에다가 갱신형 보험들이 다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제안을 받으셨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맞아요. 네, 일단 이전에 박태훈 전문가 이전에 리모델링 받은 게 57만 원이었는데 네. 박태훈 전문가님은 정말 확 줄여주신 거나 다름이 없네요. 유지할 수 있을 네, 만큼만 끌고 네. 가기로 했습니다. 보장만 생각하고 소비자의 수입을 고려하지는 않은 설계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료와 생활비의 부족으로 현금 1억 원 보유하고 있던 금액을 사용하기 시작을 한다면
10년도 안 돼서 모두 소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현금 1억 원이 또 있으셨는데 네. 그래도 고스란히 현금 1억 원은 남겨놓고 해결을 해주셨으니까 혹시 그 돈으로는 연금 같은 거에 투자를 좀 해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연금 상품을 활용하기에는 거치를 해놓을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현금 1억 원을 예금에 놓았을 때 2%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도 연간 200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까 200만 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200만 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00만 원. 네, 보통 65세 아, 고령자들 네. 병원비로 사용하는 게 연간. 평균이 200만 원 네,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용들을 좀 사용을 하면서 월 지출의 부담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자금은 당장 건들지 않도록 정기예금으로 한 1,000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이렇게 좀 묶어드리면서 깨지지 않도록 유지를 정기예금으로 묶어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차례 반복해서 가입하고 납입해오던 보험들이 많았는데 정작 보장이 더 필요해지는 노후에 보장을 줄여야 되니까 줄여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너무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원 갈 일이 많이 없고 소득도 있고 어느 정도 또 체력도 뭐 아프고 나면은 완쾌도 가능한 젊은 시절에는 보험을 많이 갖고 계시다가 결국에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쉽게 뭐 해지를 하시거나 뭐 중단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시나 봐요. 상담을 하시다 보면. 네, 맞아요. 아, 네. 정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건데 정말 노후에 더 많이 우리가 필요할 거다라는 거는 그게 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과거에 정말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납입을 하고 노후에 보험이 없다 이러면 정말 허무하고 막막할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사연자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이런 상황이다 하면 또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수입이 존재하는 기간 내에 실손의료비는 죽을 때까지 내야 되니까 네. 이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은 모두 끝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정말 실손 의료비도 저도 네, 그냥 20년 납, 30년 납 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네. 평생 납입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은근히 상당히 많을 것 많으세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실손의료비라든지 건강보험료의 지출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추후에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를 미리 준비해 볼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에 실손의료비 비용이라든지 생활비까지 준비는 못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현재 납입 가능한 보험료가 있잖아요. 이것을 전액 사용하기보다는 추후를 위해서 일부 연금이라든지 비상자금을 확보를 해두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에 우리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실손처럼 평생 남은 맞아요. 기간 그 보험료까지 목돈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꼭 준비를 하셔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과하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하나, 두 개 해지해 가면서 추후에 납입될 보험료라든지 모자란 생활비를 메우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네. 40, 50대 분들이라면 추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적정한 비용을 나눠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아서 비용을 배분하기라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의 전문가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서 준비를 꼭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가 방송 때도 전문가님이 상담해 주실 때 보험료를 당연히 보장은 늘리면서도 보험료를 알맞게 이제 조정하시면서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를 위한 연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연금이 정말 추후에 정말 우리가 은퇴 후에 납입할 보험료 부분을 위해서라도 연금 같은 것을 좀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맞습니다.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보험료로 사용되어야 할 총 비용은 우리가 정해져 있죠. 보통 뭐 20년 납, 30년 납 네, 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 계산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계산해 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다 써버리기보다는 추후에 꼭 사용할 자금을 남겨 놓으셔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분배를 하느냐, 어떻게 남길 수가 있을까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계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 아니면은 나도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아니면은 뭐 저희 같은 3, 40대여도 노후에 저희는 더 노후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뭐 무병장수일 수만은 없죠. 유병장수인 시대에, 정말 100세 시대에 어떻게 보험을 내가 안전판으로, 삶의 안전판으로 유지를 하고 끝까지 100세까지 갈 수 있을까를 한번 미리 상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12시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상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박태훈 전문가가 방송 후에 1:1 맞춤 솔루션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단순 질문도 괜찮고요. 아마 돈키호테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는 내 보험에 이런 것들을 꼭 넣어놔야겠다라고 체크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체크리스트가 내 보험에는 다 구성이 돼 있는지 물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정말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연하게 질문 주셔도 박태훈 전문가님은 아마 잘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것 같아요. 12시 전까지만 상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족분들이, 자녀분들도 같이 상담을 받으셨는데 안심하셨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의 상담은 마무리를 네. 해드렸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자녀분들이 보통 부모의 보험과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물려주고요.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자녀분들도 이러한 반복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지금은 아드님과 따님의 가정을 각각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40대에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처음 시작 때도 조금 무거운 마음이다, 이런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항상 주제를 갖고 오시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의 60, 70대 분들이 가장 많은 후회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사실 지금 어르신들이 조금 젊으셨던 시대에는 이렇게 재무적인 요소를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쵸. 뭐 다들 멀쩡하게 직장 정년 퇴직하시고 무언가 연금이 나오시고 잘 살아가실 줄 알았는데, 참 세상이 왜 갈수록 더 팍팍해진다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3, 40대 분들은 20대는 아직 준비 안 해도 되죠. 네, 조금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도 될 것 같지만 정말 3, 40대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매일매일 다 월급. 제가 스팟 광고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이 지혜님 뭐 준비 잘하고 있어요? 월급이 매일매일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지금 쓰기에도 빠듯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부터 박태훈 전문가님이 다음 기회에 40대들이 준비하는 방법 말씀해 주시기를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